안녕하세요. 저는 30여 년간의 긴 결혼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황혼 이혼을 한 60대 여자입니다. 20대 초반 꽃 같은 나이에 결혼해 아들 둘을 다 장가 보내고 나서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볼까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같이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죠. 요즘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나 대부분은 여자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먼저 저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 각자 삶을 살자고 하대요. 하지만 남자들이 이혼하자고 여자에게 먼저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죠. 각자의 삶을 살자는 그런 시답잖은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진짜 의중을 숨긴 채 30년을 온갖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저를 고작 재산 반절 내주고 내치려던 남편놈. 저는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어 협의이혼으로 갈라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감히 저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니요. 저는 자기 인생 살겠다고 남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라고 남편과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며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요? 시집살이 누구보다 만만치 않게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시집살이는 어느 정도 당연한 거라 감히 이혼하자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저예요. 하지만 낳아놓은 내 새끼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꾹 참고 그 세월을 버티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감히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그것도 자기 인생 살겠다고 말이죠. 내 아리따운 시절을 우리 가족을 위해 다 바쳤는데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산 마누라가 싫어서 편하게 남은 인생 살겠다는데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텨서 뭐하나 싶더군요. 어차피 이제는 각자 편하게 사는 게 최선인가 싶어 고민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참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것도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 아들내외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시나요? 엄마 속 타는 모습 보면 당장에 이혼하라고 할 줄 알았던 자식들이 글쎄 부모 이혼은 절대 안 된답니다. 엄마, 지금 나이에 이혼이라니요. 절대 안 돼요. 이혼하면 뭐 지금보다 더 잘 산다는 보장이라도 있어요? 그냥 엄마가 이번만 아버지 눈 딱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셔야죠. 나중? 나중이라니. 설마 내가 니들한테 기대어 살까봐 이러는 게냐? 아이 참 엄마. 내가 엄마 걱정해 이러는 줄 알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남자들 나이 먹어서 혼자 있으면 절대 자식들이 못 모셔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랑 30년을 산 조광지처인데 아버지가 저러셔도 나중에는 결국 엄마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엄마 지금 새 출발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들 봐서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결국 네 아버지 수발하는 게 니들 몫이 될까봐 이러는 거구나. 됐다. 그런 거면 듣기 싫어. 누가 엄마 아빠 건사해달라고 했니? 곧 죽어도 나는 그럴 일 없어. 네 아버지는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엄마한테 참고 살란 말이 나와? 이래서 아들들은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아들들은 둘 다 저의 이혼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더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이혼 찬성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이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탈탈 털어버렸을 거예요. 같은 남자랍시고 어머니대로 참으라고 하는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혼은 했지만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사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공개적으로 전 남편놈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망신을 주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의 사연을 경청해 주세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에게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온갖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건 제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남편과 우리 가족을 위해 무던히 애를 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남편은 수완이 좋아 돈을 잘 벌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 사는 친정을 둔 덕에 남편이 덕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사업병 걸려서 젊은 나이에 직장 그만두는 대책 없는 인간들도 참 많았죠. 우리 남편 역시 남자로서 허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 해주면서 월급 받아먹으면 큰 돈을 못 번다나요? 그러면서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한답시고 온갖 돈 다 끌어모았습니다. 저는 사업 경험 없는 남편이 왠지 망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죠. 예감이 틀리지 않게 보기 좋게 말아먹었을 때도 저는 남편을 크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할 줄 알면서도 저는 친정돈을 보태고 제 비자금을 보태면서까지 남편을 도와줬더랬죠.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말아먹은 후에는 제 탓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확실히 더 투자했어야 해. 원래 애매하면 망하는 거 몰라? 이건 순전히 당신 탓이야. 남편이 망하면 집안이 망하는 법인데 나를 못 믿으니 돈을 안 해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친정에서 이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겠어? 당신이 나 못 믿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니 처가 식구들도 내가 못 믿어온 거지. 여보, 애초부터 당신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든 거잖아. 망할 사업을 인수해놓고 왜 남의 탓을 해?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당신 최선을 다해 도와준 거야. 말아먹고 나서 이러니 내가 어이가 없다. 나는 허구한 날 애들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인데 당신은 허허거리고 사람 좋은 척 다니면서 결국 말아먹어?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그럼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울 때 좀 말리지 그랬어? 돈 빌려다 주면서 왜 나를 부추긴 건데? 사업자금 가져오라고 기껏 도와줬더니 그게 할 소리야?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직장을 다닐 때는 그나마 월급이 있었으니 먹고 살만 했습니다. 제가 적은 돈 쪽에 갯돈도 붓고 목돈을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나마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마련해준 빌라가 있어서 집 걱정을 안 한 게 다행이었죠. 우리 가족이 화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예쁜 줄 모르고 키울 만큼 참 정신없이 살았어요. 저와 남편은 성격이 많이 다른 탓에 다투기도 많이 했고 특히나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으면서 저는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저는 철없는 남편을 봐줬습니다. 망한 탓을 저에게 전가하는 사람이지만 내 새끼들 아빠이니 감쌌고 먹고 살 길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겨우 친정 도움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 차린 것이 제가 그 뒤로 30년 넘게 운영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사업수완은 남편보다 저에게 더 있더군요. 남편이 집 담보까지 잡혀 한 번만 더 사업하겠다는 말을 쏙 들어가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말하자면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일수가방만 겨드랑이에 끼고 매일 가게 나와 카운터에서 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재료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마감하는 저를 도와 팔 걷어붙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매일 현금을 세어 자기 일당을 챙겨갔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는 뻔하죠. 사장 노릇하면서 온 동네에 술인심, 밥인심 쓰고 다닌 사람입니다. 저는 주말에도 허리 한번 펼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동네에서 오랫동안 우리 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참 못 모르는 소리를 해요. 우리 남편이 호인이랍니다.
남편이 참 성격도 좋고 웃는 상이라 좋겠어요. 사모님은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 없죠? 가게도 이렇게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부럽다 부러워.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남의 사정 모르고 하는 말이라지만 거기다 대고 내 남편 욕을 할 수 없으니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요. 아무튼 우리 남편처럼 40, 50대를 마누라 덕 보며 편안하게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저 혼자 애들 건사하고 혼자 가정 꾸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을 참고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식들 아빠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아들들에게 사랑을 줬고 아빠 노릇하려고 애는 썼다는 점이네요. 뒤늦게 애들 결혼시키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저야말로 살면서 늘 황혼이혼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애들만 키워놓으면 편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살았어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조론도 많이 하니 나중에 애들 다 크면 따로 살면서 부모 노릇은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했죠. 남편과 다툴 때도 이혼하자는 말은 애들 결혼할 때 두고 보자는 말로 결론이 나곤 했습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집이며 상가며 땅이며 재산도 불렸고 살만해졌을 무렵이었는데요. 그 무렵에 남편이 지방에 아는 친구가 하는 목수일을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철호라고 내 고향 친구 알지? 그 친구가 지금 목수일을 꽤 오래 했는데 나보고 자기 일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하네. 당신 가게 이제 나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나도 맨날 가게에 붙어 있으려니 여간 심심한 게 아니야. 이러다가 몸도 다 삭을 것 같고 말이지. 큰돈 벌 생각 안 하고 소일거리 삼아 기술 배워놓으면 혹시 알아? 나중에 큰 도움 될지. 내일 모레 60대 중반인 사람이 목수 일하는 게 쉽겠어? 그러다 몸 다쳐서 큰 돈 안 들어가면 다행이게. 그냥 하던 일이나 하지 그래요? 내가 사람 구실 좀 늙음하게 해보겠다는데 뭘 말리고 그래? 나 건강한 거 몰라? 아직 쌩쌩하다고. 돈 벌자고 악착같이 하는 일 아니고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라니까 뭘 할 생각 말어. 나 없으면 밥 챙겨줄 사람 없으면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안 그래? 생계형이 아니니 그냥 소일거리 삼아 해보겠다나요? 배워놓으면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은 회사 다니고 작은아들도 군대 다녀와 막 대학 졸업 앞두고 있을 때였네요. 애들도 다 커서 제 앞가림 할 때였고 저도 가게 일 아니면 크게 바쁠 일 없는 사람이라 오히려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은 몸이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5년 정도 이어왔는데 그 무렵에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더군요. 실은 제가 우리 아들 짝지어주려고 선자리를 몇 번 마련했는데 이놈이 글쎄 정말 결혼할 마음을 먹은 건지 그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아이를 딱 찍어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 학원 작게 운영하는 아이였는데 그 집 부모도 건너 아는 사이인데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보다 더 괜찮다 싶은 아이였으니 저야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다행히 공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인물도 좋아 사돈댁에서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떡하니 집 한 채까지 해주었으니 그 댁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교육 잘 받고 잘한 티가 나는 아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신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혹여 시어머니를 불편해할까봐 저는 아들 결혼하고 나서도 전화를 자주 하거나 집에 오라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가 어찌나 성격이 싹싹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편이에요. 집에 여자가 저 혼자고 아들 둘을 키웠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남편과도 살거운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나이 먹을수록 어째 더 말수가 적어지더군요.
가게에서 직원들과 얘기할 때 빼고는 집에서 애들하고도 굳이 대화할 일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저같이 무뚝뚝한 시어머니에게 참 잘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해서는 아들이랑 우리 집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겠다는 걸 나도 쉬어야 하니 오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지방에서 목수 일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올 때였는데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귀찮고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참 성격이 다정한 아이라 혼자 있는 저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자꾸 혼자 있으면 자꾸 처져서 안 돼요. 오늘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세요?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안 가련다. 좋은 데는 니들끼리 다녀와. 어머니, 절대 힘든 데 아니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니까요? 마지못해 며느리에게 제 시간을 맡겼더니만 저를 마사지 샵이며 네일 숍이며 같이 데리고 다니며 생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더군요. 나는 딸이 없어서 이런 세상에 있는 줄 몰랐다. 며느리가 있으니 이런 건 참 좋네. 고맙다. 안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자꾸 처지고 사람이 자꾸 가라앉더구나. 어머니, 내내 주중에 일만 하시고 주말에 재미없이 계시면 너무 삶에 낙이 없잖아요.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어머니랑 데이트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 싫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나도 네가 가자는 데면 싫다는 소리 안 하마. 며느리는 그 후에도 자기 친정엄마 거 사면서 샀다며 늘 제 것도 챙겨주고 맛있는 집이 있다면서 저랑 같이 가기도 했죠. 성정이 저러니 제가 며느리를 안 예뻐할 수가 있나요?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목수일 한답시고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전화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혼자 있는 저를 남편보다도 더 살갑게 챙겼습니다. 어머니, 근데 아버지요. 너무 지방에만 오래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올라오셔서 어머니랑 같이 놀러도 다니시고 해야죠. 이제 둘째 도련님까지 나중에 독립해 나가시면 어머니 혼자잖아요. 뭘 혼자 있으면 편하고 좋지. 나는 매일 네 아버지 보며 이 집에서 살 생각하면 오히려 속이 답답하더구나. 며느리가 걱정하기에 말은 저리했지만 사실 저도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한 거 없는 남편이라지만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걱정되고 일하다가 어디 다치지는 않는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평소에 워낙 전화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 나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어 어쩌다 한번 연락하면 우리 남편은 늘 바쁘다며 걱정할 거 없다고 빨리 끊으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면서 저에게 따로 돈을 붙여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야 뭐 워낙 가게 일하면서 수입이 좋았고 당장 일을 그만두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가끔 저에게 돈을 붙여달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큰 돈은 아니었고 자기 용돈벌이는 하고 산다 싶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진작에 남편 덕 보고 사는 건 포기한 지 오래라 욕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저만 챙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아버지 챙기겠다고 아들이랑 종종 내려가서 잘 지내시는지 챙겨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자주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가게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서 남편 보러 가는 일이 쉽지 않았죠. 또 나이가 드니 눈이 안 좋아 장거리 운전도 어려웠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아버지 생신인데 제 날짜에 챙겨드리지 못한다면서 아들내외가 남편을 보러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참 고맙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 챙기겠다는 며느리를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오지 말라고 굳고 아들내외를 말렸습니다. 남편이 굳이 저에게까지 전화를 해서는 아들내외 오지 말라 해달라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큰놈 내가 내려온다는데 당신이 그러라고 했어? 못하러 그래. 애들 바쁜데 굳이 여기까지. 내가 올라가면 될 일이지. 당신이 생일인데 안 올라온다니 애들이 마음에 걸렸나 보네요. 그냥 간다고 하면 밥이나 한 끼 사 먹여요. 내가 그럴 거 없다 했는데 아무래도 올 것 같아서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나 그날 마침 일정이 또 생겼으니까 애들한테 굳이 내려오지 말라고 전해. 내가 일 없는 날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 그때나 얼굴 보지 뭐. 내가 말하니까 애들이 지들 생각해서 오지 말라는 줄 알고 고집을 부리네. 당신이 다시 얘기해봐.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일단 그렇게 애들한테 전할 테니 당신도 날 잡아서 애들 한번 얼굴 보도록 해요. 당신도 일 바쁜 줄은 알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거기 무슨 꿀이라도 발라놨는가요? 어찌 이리 애들하고 우리 집에는 관심이 없는지. 큰돈 버는 거 아니면 이제 좀 어지간히 해요. 힘든 갱년기를 혼자 어찌어찌 이겨내고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어쩐지 우울감도 느껴지는 때였는데 남편 혼자 홀가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괜히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편이 예전보다 자주 집에 올라오기도 했고 애들이 간혹 남편 괜찮다는 날에 내려가서 만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봄엔가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는 아들내외가 배불러 오면 아버지 보러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다녀오겠다고 하길래 만나고 온 걸로 압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 가지가 있긴 하네요. 그중 며느리가 저를 보면 자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어머니, 비싸게 돈 주고 산 옷이라고 해서 아깝다고 옷장에 오래 있으면 자리만 차지할 뿐이죠. 세탁비만 들고요. 그럴 때는 과감히 버려야 해요. 안 입는 옷은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니? 내가 안 입는 옷이 어디 있다고. 나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비싼 옷 살 겨를도 없었다 얘. 며느리 표정이 어쩐지 묘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니, 사람이나 옷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비싸게 주고 샀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차라리 새 옷 사서 넣는 게 낫잖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 알았다. 나중에 천천히 옷 정리할 테니 센스 있는 네가 잘 입을 만한 옷 좀 골라줘 보렴. 며느리가 있으니 안 입는 옷 걱정도 해주네. 이래서 엄마는 아들보다는 딸이 꼭 있어야 하는가 봐. 그리 말하고 넘어갔는데 뭐랄까요? 그 뒤 며느리는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굳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 오지 않으려 들더군요. 저도 배불러 오는 며느리 힘들까 봐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며느리가 첫 손주를 안겨주고 저는 오래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할 참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시작한 갱년기가 10년 가까이 지속되니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제가 그동안 너무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었어요. 마침 작은 아들도 직장생활 3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길래 이제는 나도 편한 삶을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자 남편이 처음에는 말리더군요. 나이 먹어서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더 아픈 법이야. 나 봐. 내가 왜 이 나이까지 몸 쓰는 일을 하겠어? 그건 나도 알지만 이제는 나도 놀러도 좀 다니고 내 시간 좀 갖고 싶어서 그래요. 애들 맞벌이 하는데 손주도 봐줄 일이 있을 테고. 암튼 당신이 뭐라 하든 나도 이제는 편하게 살라니까 더는 말리지 말아요. 그렇게 가게 정리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결혼도 시켰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며 둘째 며느리까지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참 애쓰며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가 봐도 할머니겠구나 하는 마음에 가끔 서글프기도 했지만 애들 잘 살고 가족들 건강하니 헛고생은 아니었구나.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었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방에 있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도 정리하겠다며 올라오겠다길래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남편이랑 소일거리하고 놀러다니며 살 수 있으려나 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서 와서는 한동안 정신없이 뭔가를 알아보는지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더군요. 애들이랑 같이 식사 자리 마련했는데도 우리끼리 먹으라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돼요. 저에게 어느 날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분위기를 잡고서 말이죠. 당신 대체 무슨 대단한 말을 하려고 표정이 그러우? 얼른 얘기해봐요. 일단 드러나 봅시다. 혹시 이 나이에 사업이니 뭐니 얘기만 택도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앞으로 서류를 하나 툭 던지대요.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거나 보고 말해. 나도 그간 고민 많이 했다는 건 미리 알아둬. 이게 뭔 서류? 대체 뭔데 그래요? 무슨 서류길래 저리 비장한가 했는데 서류를 열어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남편이 내민 서류는 협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 인간이 대체 이혼 서류를 왜 내미나 싶어 되물었죠. 이게 뭐요? 당신 지금 나한테 왜 이혼 서류를 내밀고 그래? 뭐긴 눈으로 보면 알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합시다. 우리 떨어져 산 몇 년 동안 내 인생 살면서 확실히 알겠더구만. 나는 이제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이야. 애들 다 결혼해서 다 자기 인생 살고 있고 당신도 가게 정리하고 인생 살겠다고 했잖아. 솔직히 나는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더 늙기 전에 우리도 각자 새 인생 찾아서 떠나야 하지 않겠어? 남편 입에서 술술 새어나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기보다는 황당한 마음이 먼저 들더군요.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지 파악하고 하는 말이야? 이혼이라니. 당신 내일 모레 70이야. 70 다 돼가는 나이에 이혼? 대체 이유가 뭔지 물어나 봅시다. 이유라니? 당신 말대로 이 나이에 이혼하면서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다 그래? 그냥 내 인생 살겠다는 거지. 나랑 당신 이혼하면 재산도 절반으로 나눌 거 아니야? 애들 물려줄 거 생각 않고 나는 내 인생 살 거니까 당신도 그동안 못 사고 산 거 다 하고 살아. 인간이 나이 먹고 노망이 벌써 들었나? 진짜 미쳤어요? 누가 내 재산 당신한테 절반 나눠주기나 한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냉수 마시고 정신 차려요. 저리 큰 소리를 치면서도 손과 심장이 얼마나 덜덜 떨리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쳤지만 남편 놈은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며칠 후 이 인간이 자식들에게까지 나와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엄마와 갈라서겠으니 참견하지 말라며 통보를 했더군요. 아들들이 놀라서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버지를 설득하겠다 했습니다. 엄마, 대체 아버지 왜 그러신데요? 아니, 우리 아버지처럼 한량으로 산 양반이 어디 있다고 이제 와서 엄마한테 이혼 요구를 하시는 거래요? 엄마, 절대 아버지 이혼하자는 말 동조하지 마세요. 아마 저러다 마실 거예요. 왜 나이 먹으면 사춘기 비슷하게 저러실 수도 있다잖아요. 그래, 엄마도 엄마 살아온 인생 아까워서 네 아빠 요구 들어줄 생각 없어. 엄마가 이제 와서 이혼을 왜 해주니? 네 아빠 아무래도 엄마랑 떨어져서 몇 년 살다 보니까 그 자유로움이 좋아서 저러는 거지.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어. 이때만 해도 저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요구를 한 이후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짐을 어디론가 보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지방 생활 정리하고 올라오겠다는 인간이 우리 집에 있던 자기 짐은 대체 어디로 빼는 건지. 집이라도 얻어놨나 싶었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재산 분할까지 요구를 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장사하며 모은 재산을 나눠달랍니다. 자기도 기여를 했으니 당연한 일이라나요? 각자 나눠서 노후를 살자고 하는데 참 기가 차더군요.
당신이 무슨 기여를 했다고 내 재산 절반을 내놓으래? 당신, 내가 가게 낼 때 돈 보탠 거 있어요? 애들한테 한창 돈 들어갈 때는 또 어땠고? 당신 솔직히 그동안 입고 먹고 산 건 다 내 덕 아닌가? 무슨 개소리야? 내가 그동안 지방 가서 홀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당신이랑 방언이어만 꿈꾸면서 이날 이때까지 산 사람이야? 당신이나 바지 사장 취급하고 하는 일 없는 남편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당신한테 이혼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도 모자란 사람이야! 남편의 말을 듣는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 해도 어디 가서 기죽을까봐 늘 지갑에 현금을 채워주던 사람이었는데 위자료를 받아내도 모자라답니다. 이혼 요구를 받으며 시간을 끌면서 저는 점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굳이 이 인간과 앞으로 삶을 같이 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내외를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 인생 살고 싶다는 인간 붙잡고 살아봐야 뭐 하겠나 싶었죠. 서로 얼굴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살 텐데 나도 그냥 이혼 도장 찍어주고 새 인생 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니들도 알겠지만 요즘 네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야. 알고 있지? 엄마는 이혼 생각은 절대 없었다만 요즘 같아서는 엄마도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너희들 불렀어. 어쨌든 나이 든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자식들에게는 부담인 거 나도 안다. 그래도 이런 결정 내리는 건 니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들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며 만약 엄마와 이혼한다면 자기들은 아버지를 안 보고 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자코 있던 우리 큰며느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설마 협의이혼하시려는 건 아니죠? 도장 찍어주는 거니 협의이혼이지 뭐겠니? 나는 복잡한 건 싫다. 마음먹었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듯 싶어. 이따가 네 아버지 집에 오기로 했어. 그때 도장 찍은 서류 내줄 참이야.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절대. 협의이혼 해주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러시는 거 다 이유 있어요. 제가 알아요, 어머니. 같은 여자로서 제가 도저히 두고 못 보겠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큰아들이 사색이 되면서 며느리 입을 막는 겁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당신도 그래. 아들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러고 싶니? 나도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금껏 참았지만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럴 순 없는 거야. 이혼할 때 하시더라도 확실히 이혼은 아셔야지. 도저히 나는 이 꼴은 못 보겠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요? 사실 여자 있어요. 제가 알아요, 어머니. 그것도 아버지 지방 내려가 계시는 동안 꽤나 오래 관계를 이어온 걸로 알아요. 어머니한테 이혼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자 때문이에요. 남자가 이유 없이 자기 인생 살겠다고요? 그걸 믿으셨어요, 어머니?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어머니랑 정리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사고를 치시네요. 남편 놈이 여자가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아는 듯 했고요. 니들은 대체 왜 나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냐?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실은 우리 민주 낳기 전에 아버지 만나러 갔을 때 있죠? 그때 아버지 바람 피우는 거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 뒤부터 자꾸 저희한테 입 닫으라고 얼마나 괴롭히시던지. 저는 아버지한테 조만간 정리하시면 비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쩜 이러실 수가 있대요? 이제 알겠네. 어쩐지 최근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돈까지 주겠다 하시더니 어머니랑 이혼하는데 초칠까봐 그러셨나 봐요. 어머니,
절대 이혼 도장 찍어주지 마세요. 뭐야? 너 그게 정말이니? 네 아버지가 정말 바람을 피운 게 확실해? 아들, 너 똑바로 말해.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아들은 애꿎은 머리만 쓸어 올리더군요. 며느리는 어이없어 하는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약 우리 엄마였대도 저는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찌 살아오셨는지 제가 뻔히 아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인간이랑 더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니? 아유, 30년 넘게 가정 지키며 악착같이 살아온 결과가 이렇다니 나는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거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들들이 이혼하지 말래도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만나는 그 여자 인적사항도 다 알아요. 어머니, 협의혼은 절대 안 되죠. 어머니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녀 소송에서 그동안 어머니가 속고 사신 거 보상받으셔야 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그동안 괴로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동안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 불화를 막겠다고 모른 척했던 아들 며느리 마음은 이해하나 속상하고 비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이혼을 하되 절대 협의 이혼으로 순순히 헤어지지는 않겠다고 말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마침 남편 놈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아들들과 며느리는 참담한 표정이었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남편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군요. 다들 마침 모여 있으니 오히려 잘 됐구먼. 안 그래도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지. 너희들도 알겠지만 나는 네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다들 왜 모였는지 알아? 부모 이혼을 좋다고 할 자식이 없을 줄 안다마는 이제 너희도 다들 가정을 꾸리고 살지 않니? 부모 결정 이해해주길 바란다. 제법 쿨한 사람 행세를 하며 부모가 각자 인생 사는 걸 응원해달라더군요. 그 뻔뻔한 모습에 어이가 없었던 저는 바로 마음대로 안 될 거라고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봐요 당신. 미안하지만 꿈 깨지 그래요? 내가 오늘까지만 해도 도장을 찍어줄 생각이었는데 어쩌나요? 조금 전에 생각이 바뀌어버렸네? 진실을 알았으니 나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지. 난 오늘 도장 못 찍어요. 도장이 아니라 소장 받을 준비나 하시지? 뭐야? 이 사람이 정말 그동안 마음 정리했다며? 애들도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조용히 도장 찍고 끝냅시다. 우리 각자 쿨하게 자기 인생 살자 이 말이오.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가진 돈으로 알아서 살면 싫은 소리 들을 일 없는 거 아닌가? 저는 더 참지 않고 며느리에게 들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쿨하게? 지금 쿨하게 살자고 했나? 미안하지만 나는 늙음하게 바람난 인간한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나눠주고 이혼 도장 찍어줄 만큼 쿨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요. 본인이 부부로서의 의리를 저버려놓고 감히 날 속여서 이혼하려고 들어?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자식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나? 남편 놈은 아들 여애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니들이 말했냐? 내가 입 다물면 큰 돈 준다고 했잖아. 기어이 네 엄마한테 불었어야 했어? 본인 잘못은 생각도 않고 비밀을 풀어버린 아들 내외를 쏘아보는 꼴이라뇨. 애들 뭐라 하지 마요. 당신이 애들 입막음하려고 재산 떼어준다는 말했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며느리 아니었으면 당신한테 순순히 도장 찍어줄 뻔했지 뭐야. 그랬으면 나 분통 터져 죽었을 테지. 그래도 달라질 건 없어. 이 나이에 괜히 복잡하게 일 만들지 말고 도장 찍고 끝냅시다. 재산 다 달라는 말은 안 해. 딱 절반만 나한테 주는 걸로 정리합시다. 웃기는 소리.
당신이 무슨 기여를 했다고? 나는 소송에서 당신 철저하게 응징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어쩐지 나이 먹어서 그리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던 거였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믿었네. 너무 믿었어. 확실한 건 우리 며느리들은 이 기막힌 상황에서 시아버지 편이 아닌 시어머니인 내 편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서 말도 못하는 작은 아이와는 달리 큰 며느리는 똑똑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처음부터 아버님 돈 받고 입 닫고 있을 생각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시간 가지고 정리하길 바랬는데 어머니를 속이면서까지 이혼하자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같은 여자로서 모든 사실 다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무슨 잘못하셨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이혼하셔도 억울하지 않죠. 30년 넘는 세월 배신하신 건 아버님이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버님이 만나는 그 여자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상간녀 소송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자식 무서워서 이혼 부를 사람으로 보이냐? 니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나는 마음 변한 거 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 나이값을 끝까지 못하는구먼. 좋아. 당신 어디 한번 나한테 제대로 두드려 맞아봐. 내가 아주 정신 번쩍 들게 해줄라니까. 그날 우리 집안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완전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에 며느리는 저보다 열심히 저의 이혼 소송을 도와주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남편 놈이 지방에서 만나 딴 살림을 차리다시피 한 상간녀의 신상을 알려주며 상간녀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었으면 저는 변호사 상담이니 뭐니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늙음하게 남자에게 붙은 여자들이 사랑해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돈으로 허세 부린 것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 나이에 사랑이라뇨. 자기 인생 살겠다고 한 그 인간, 저와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 주는 게 없으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붙어있던 여자가 떨어져 나가더군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이후 그 인간이 어찌한 줄 아시나요? 지내던 곳에서 쫓겨났는지 집으로 오더이다. 뻔하죠. 남자에게 뜯어먹을 돈이 없으니 헤어진 겁니다. 물론 이미 비밀번호까지 다 바꾼 터라 남편 놈은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네 집으로 갔더군요. 황당한 것은 아들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이혼하면 골치 아플 거란 걸 알면서도 내 편을 들어준 며느리와는 달리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잘못을 알면서도 부모 이혼을 반대하더군요. 엄마가 눈 한번 딱 감고 용서하면 온 가족이 평화롭다나요? 아들들도 소용없구나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혹여 아버지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올까봐 이혼을 결사반대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 며느리들은 여자로서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니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놈은 저에게 잘못했다며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 산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마음이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남편이랍시고 존중하려 했던 마음이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강행했고 결과야 뭐 우리 구독자분들의 예상대로입니다. 황혼 이혼이지만 저처럼 소송으로 끝맺음을 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한 부부 사이라 해도 신뢰를 저버린다면 함께한 세월도 의미가 퇴색하는 법이죠. 아마 그 인간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근근히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혼 후에는 아들들과 굳이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와는 연락을 자주 하고 사네요. 한 달에 한두 번 손주랑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가기도 하고요.
아들은 아직도 이혼을 못마땅해 하지만 남편의 자식이기도 하니 그 점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은 편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일단 건강이 최고겠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혹여나 황혼 이혼이나 졸혼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저의 사연이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